경상남도가 사활을 건 정부의 복합 리조트 공모에 투자금 5천만 달러를 유치했지만 공모 마감일을 넘긴 것이어서 자격 논란이 여전합니다. 화재 등 비상 상황에 주민 대피 장소인 아파트 옥상의 문 개방을 두고 소방서와 교육부, 정부 기준이 달라 혼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입주자와 관리소 등의 갈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이어지지만 행정당국은 개입이 어렵습니다. 산과 바다를 함께 볼 수 있는 사천 바다 케이블카가 5년 동안의 진통 끝에 착공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진해 복합 리조트 정부 공모에 또다시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뒤늦게 외국인 투자금은 유치했지만 정부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인데다 부영그룹이 주축이 된 특수목적법인의 신용등급이 자격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마감된 정부 복합 리조트 사업 공모에 외국인 투자금 유치 확인서를 제출 못한 경상남도. 마감일을 20여일 훌쩍 넘기고 복합 리조트 공모 자격 요건인 외국인 투자금 5천만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BY월드에서 사전 납입이 5천만 불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납입 문제는 완료되었다고. 문제는 경상남도가 공모 마감일을 넘기고 제출한 자격 요건 서류를 정부가 인정하느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상남도가 제출한 추가 서류를 정부 심사위원회에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기다 경상남도의 추가 결격 사유도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와 부영그룹이 주축이 된 진해 복합 리조트 특수목적법인 BY월드가 국제공인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 적격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경상남도는 복합 리조트 정부 심사위원회가 열리면 설명회 시간을 통해 결격 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아파트 옥상은 화재 같은 비상 상황 시에 주민들 대피 장소인데요. 이 옥상 출입문은 잠가둬야 할까요? 열어둬야 할까요? 이에 대한 정부 지침마저 엇갈리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5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아파트 화재. 1층에서 불이 나 대피로가 막혔지만 옥상문이 열려 있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옥상문 개방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1,600여 가구 규모인 경남의 한 고층 아파트.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비상시 관리자가 직접 와서 열어야 해 대피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다 화재를 감지하면 문이 열리는 자동 개폐 장치도 없습니다.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잠가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난이 불가한 게 현 실태입니다. 체감하기에는 한 10에서 한 20% 정도. 정부의 지침이 엇갈리는 것이 원인입니다. 소방당국은 비상대피를 할 수 있게 아파트 옥상을 개방하라고 하지만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고 소방시설법도 옥상 광장이나 헬기 착륙장이 있을 경우에만 옥상문을 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부와 경찰은 사고 방지를 위해 옥상문을 잠그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방법을 따라야 될지 아니면 경찰법을 따라야 될지 좀 애매한 그런 게 좀 있죠. 안전성을 봤을 때는 관리사항 입장에서는 닫아놓는 게. 게다가 주택건설 기준 규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에는 옥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 점도 옥상문 개폐 혼선을 더하게 만듭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할 주민들끼리 혹은 관리사무소와의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으로 주민과 관리사무소 사이에 7건에 이르는 고소를 주고받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8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창원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도장 공사가 늦어져 업체로부터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회장이 독단적으로 적은 금액에 합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입주 대표회에서 승인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업체에 우리 아파트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버린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의 회장을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진정서를 제출한 동대표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거 다 거짓이에요. 부계리전 변호사 사가지고 변호사도 맡기는 거고 그랬는데 그 협상안이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찬성 교수님 2명 반대. 창원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동대표 선거 공고문을 붙일 때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입주민과 관리소장 사이에 폭언과 폭행이 벌어지면서 서로 7건에 이르는 고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대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도 관리소장의 권한을 가지고 월권을 해가면서 폭행은 없었는데 폭행을 했다고 재고발을 해가지고 폭행으로 고소돼 있는 상태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 상해 진단서도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내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관리 규약 마련과 투명한 운영,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그동안 착공이 지연됐던 사천 바다 케이블카가 5년 만에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케이블카로 특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한려수도를 내려다보는 삼천포항. 각산과 초양도를 잇는 사천 바다 케이블카 사업이 드디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된 사천 바다 케이블카는 그동안 환경부 승인 등 관련 절차와 설계 변경 등으로 착공이 4차례나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고 풍동 실험을 거치면서 해를 넘기지 않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의 특징은 각산과 초양도를 이으면서 산과 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다와 육상부를 이어지는 특수한 케이블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유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케이블카와 특징이 다르죠. 대방 정류장에서 초양 정류장, 각산 정류장까지 2.43km 길이의 자동 순환 2선식 방식으로 1시간에 최대 1,200명의 인원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 정류장에는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전망대 등을 설치해 볼거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침체된 삼천포 어시장 등 해양산업의 부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해서 우리 시에 새로운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는 2017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2018년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경기 불황 탓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말 모금 실적이 부진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억 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KBS가 마련한 나눔은 행복입니다. 특별 생방송.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려울수록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경남의 성금 모금은 크게 줄었습니다.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22억 9천여만 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억 원 이상 적은 액수입니다. 모금 목표액 83억 6천만 원의 1%를 달성할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이 1도씩 오르도록 했는데 아직 30도에 불과해 지난해 46.3도에 크게 못 미칩니다. 경남의 주력 산업들이 어려움에 빠지며 주로 기업들의 기부가 줄었습니다. 우리 경남은 특히 기계산업하고 조선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굉장히 부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모금액 축소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기름값을 아끼려 전기장판에 의존하는 85살 구용순 할머니도 올 연말 기업 등에서 별다른 구호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이달이 이제 마지막일 거네. 어떨라고 몰라도 그런 거 받은 건 없어요. 경기 침체에 더 힘들어지는 이웃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주변을 살피는 온정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함안군 한성산업 김홍희 대표께서 1,00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마산 신월초등학교 나눔 캠프와 사랑의 성금 모으기에서 180만 원을,
김해 금산초등학교 전교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43만 2,600원, 통영시 간호사회 여러분께서 3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마산중앙교회에서 30만 원, 합천군 대양면 남녀의용소방대 대원 여러분이 20만 원, 합천군 대양면 덕정마을 주민 여러분이 20만 원, 카포스 김창섭 마산지 회장과 회원 여러분께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경제특구에 대해 지정해제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경남 경제자유구역청도 대상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5개 기관이 공동 연구 용역을 발주해 빠르면 내년부터 특구 해제와 통폐합 대상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3년에 출범한 부진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 기업 입주율이 3.4%로 전국 최저 수준인데다 해당 구역의 35.4%가 이미 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상태입니다. 창원시가 한국민주주의의 전당을 창원과 광주, 서울에 공동 건립회의한다는 건의서를 청와대 등에 전달했습니다. 창원시는 창원이 3.15 이거와 부마 항쟁 등 민주주의 역사의 중심지이고 국립 3.15 민주묘지와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등을 보유했다며 공동 건립을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최근 경기도에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단독으로 건립하려다 무산됐습니다. 경남 여성단체연합 등 12개 시민단체는 오늘 창원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학생 성추행 혐의를 받는 창원대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여학생 성추행과 시간 강사 강사비 상납 등의 혐의를 받는 해당 교수를 즉시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해당 교수는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나 번복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최구식 전 경상남도 서부부지사의 새누리당 복당이 보류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최고위원회를 열고 탈당 인사들에 대한 복당 여부를 논의한 끝에 복당 신청을 한 최구식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최구식 전 부지사는 지난 2012년 디도스 사건으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탈당했습니다. 마산 자유무역 지역을 도시형 첨단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창원에서 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홍진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산 자유무역 지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첨단 산업 지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를 위해 전자산업과 기계산업을 결합한 첨단 센서, 또 스마트 웨어러블 분야를 중점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통근버스가 추락해 승객 2명이 숨진 대우조선해양에서 또다시 통근버스에 입색 승객을 태워 운행하다 적발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